자, 그러면 우리 교과서 맨 처음부터 한번 쭉 정리를 할 텐데 밑줄 치면서 잘 따라오세요. 자, 흥분 전도라고 했는데 신경세포가 자극을 받으면 그 신경세포가 흥분했다. 자극을 받았다. 흥분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줄 밑줄 칠게요. 뉴런은 자극을 받으면 신경세포가 자극을 받으면 세포막의 전기적 특성이 변하는데 이와 같은 변화를 흥분이라고 한다. 손끝의 자극이 뇌로 갈 수 있는 이유가 전기적인 흐름 때문이라고 했죠. 이때 그 자극을 뇌에서 감지했다라는 거 세포가 흥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경세포에서 흥분이 발생하면 두 번째 줄 흥분은 축삭돌기를 따라 이동하며 이러한 현상을 흥분전도라고 한다. 신경세포에서 특정 부분의 자극을 받으면 그 자극에 의해서 전기적인 신호가 쭉 흘러가는데 이동하는데 흥분이 쭉 이동을 하는데 그 현상을 흥분 전도 이동한다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아무런 자극을 받지 않았을 때의 신경세포는 휴지 상태라고 부른다 했죠.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줄에. 이때의 신경세포의 안쪽과 바깥쪽의 전위차, 전기적인 위치 차이, 막전위를 휴지전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막전위 여기 용어 설명되어 있죠. 세포막을 경계로 세포 안쪽과 바깥쪽의 전위 차이, 전기적인 차이를 막전위라고 하고 신경세포가 아무런 자극을 받지 않았을 때 그 막전위를 휴지전위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그런 휴지전이일 때 아무런 자극을 받지 않았을 때의 신경세포의 상태를 분극 상태라고 부르죠. 분극 상태일 때는 신경세포가 세포의 안쪽은 마이너스, 상대적으로 바깥쪽은 플러스인 상태를 띠게 되는데 그 이유가 세 가지 요인이 있다 했어요. 첫 번째로는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나트륨이 밖에 3개, 칼륨이 안으로 2개 들어오니까 밖으로 양이온이 상대적으로 3개씩 나가니까 2개씩 들어오는 것보다는 더 많이 나가요. 그래서 밖에 상대적으로 양이온이 많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양전하를 띈다라고 본다 했고요. 그 다음 일부 칼륨 통로가 열려 있다 했어요. 칼륨 통로가 열렸다 하면 칼륨은 안의 고농도니까 통로가 열리면 칼륨이 안에서 밖으로 졸졸졸 새어나간다 했어요. 칼륨이 안의 고농도인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 했죠? 나트륨, 칼륨 펌프 때문이라 했어요. 그 다음 세포의 안쪽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단백질들이 존재해서 또 전기적으로 음전하를 띈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신경세포가 아무런 자극을 받지 않았을 때, 분극 상태일 때는 신경세포의 안쪽이 전기적으로 음전하를 띠고 바깥쪽이 전기적으로 양전하를 띈다. 이 그림의 상태가 된다. 신경세포의 안쪽과 바깥쪽을 측정하면 안쪽과 바깥쪽의 차이가 약 마이너스 70mV이다. 자, 방금 이야기한 내용은 유튜브 영상, 첫 번째 영상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 이거 정도는 외워야 돼요. 이걸 외워야 그 다음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나트륨, 칼륨 펌프는 항상 작동한다. 나트륨을 밖으로, 칼륨을 안으로 펌프질을 해서 항상 나트륨을 밖에, 칼륨을 안에 고농도를 유지해요. 항상이에요. 항상. 탈분극일 때나 분극일 때나 재분극일 때나 항상. 그래서 나트륨 통로가 열렸다 하면 나트륨은 많은 곳에서 밖에서 안으로 이동하고요. 그다음 칼륨 통로가 열렸다 하면 항상 칼륨은 안에 고농도 유지하니까 안에서 밖으로 이동한다. 라는 거 계속 지금 한 10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자, 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 요거 따로 쓰지 않아도 되겠죠? 자, 그 다음 밑에 볼게요. 휴지 상태일 때 아무런 자극이 없을 때 신경세포가 흥분하려면 자극을 감지하려면 역치 이상의 자극이 있어야 한다. 역치란 활동 전이를 일으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자극의 세기. 아주 작은 자극에는 신경세포가 흥분하지 않아요. 자, 휴지 상태일 때, 휴지 전이일 때, 분극 상태일 때 마이너스 70mV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는데 자극을 받으면 나트륨, 칼륨
펌프는 항상 작동하는데 이때 나트륨 통로가 닫혀있던 것이 열리면서 막전위가 높아지면서 활동 전위가 발생해요. 플러스 30, 30에서 35 정도라고 했죠. 이때 이 활동 전위가 발생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분극 상태가 되는데 이때 이 자극의 세기가 일정 세기 이상이어야만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나트륨이 유입되어서 활동 전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만약에 자극이 있었는데 자극이 역치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했어. 그러면 그 자극은 활동 전이 발생하지 못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 버립니다. 그래서 요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자극이 있어야, 즉 역치만큼의 이상의 자극이 있어야 활동 전이가 발생하고 역치 전이 이하에서의 요런 자극은 활동 전이를 발생하지 못하는 아주 약한 자극이에요. 활동 전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약한 자극, 역치 이상의 자극이 아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역치 이상의 자극이 오면 그때는 활동 전이가 발생을 해서 자극이 이동할 수 있다. 이때 활동 전이 발생할 때 나트륨, 칼륨 통로가 열렸다 닫혔다 변화하면서 전기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되면서 전기의 흐름이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넘겨서 자, 역치 이상의 자극이 오면 신경세포에 역치 이상의 자극이 오면 신경세포 막에 있는 나트륨 통로가 열리기 시작한다 했어요.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 나트륨은 어디에 항상 고농도? 밖에 고농도니까 세포 안으로 나트륨이 들어온다 하면서 탈분극 막전이가 올라가는 탈분극이 됩니다. 탈분극에 관한 설명이에요. 자, 그래서 나트륨이 순간적으로 들어오니까 세포의 안쪽은 양전하, 바깥쪽은 음전하를 띠면서 막전이가 플러스 35, 30mV까지 올라간다. 그다음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면 그 다음 자극을 못 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재분극 상태가 되는데 이때는 나트륨 통로가 닫히기 시작하고 칼륨 통로가 열리면서 나트륨 통로가 닫히면 나트륨은 밖에 고농도인 상태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들어오는 거는 없는 거예요. 칼륨 통로가 열리면 칼륨 통로는 열렸다 하면 항상 칼륨이 어디가 고농도니까 안이 고농도니까 안에서 밖으로 유출됩니다. 그러면 밖에 순간적으로 양이온이 많아지면서 어떻게 돼요? 여기에는 안 써 있는데 막의 안쪽이 순간적으로 음전하를 띠고 그 다음에 막의 바깥쪽이 순간적으로 양전하를 띈다. 왜? 칼륨이 순간적으로 유출되니까 양이온이 밖에 순간적으로 많아지니까. 자, 그리고 나면 이온이 아무런 그렇게 원래대로 돌아와서 분극 상태가 됐어요. 그러면 그때는 다시 칼륨 통로도 다시 닫혀요. 나트륨 통로는 아까 닫혔죠. 재분극 때 닫혔어요. 그러면서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만 계속 이온이 다시 원래대로 안정적인 상태로 배치되는 이때 마찬가지로 세포 막의 안쪽은 마이너스, 바깥쪽은 플러스인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자, 분극 상태일 때는 나트륨, 칼륨 통로는 다 닫혀 있고 탈분극일 때는 나트륨 통로는 열리고 칼륨 통로는 닫혀 있고 재분극일 때는 나트륨 통로는 닫히면서 칼륨 통로가 열리고 이온의 재배치일 때는 둘 다 닫힌다. 이때 신경세포에서의 전기적인 흐름이 발생한다. 자, 아무런 자극이 없을 때 오른쪽 그래프로 정리해 볼게요. 아무런 자극이 없을 때에는 마이너스 70mV라고 했어요. 이 이유는 뭐 때문이다? 나트륨, 칼륨 펌프만 작동하기 때문이다. 나트륨, 칼륨 펌프는 항상 작동했죠? 나트륨, 칼륨 펌프는 항상 작동해. 항상 작동하는데
이 분극 상태 휴지전이에 영향을 준 것은 뭐에만 영향을 받은 것이다. 나트륨 칼륨 펌프만 작동한 거예요. 왜? 나머지 통로는 닫혀 있으니까. 자, 그다음 자극이 오면 역치 이상의 자극이 오면 활동 전이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막전이가 점점 올라가기 시작해서 쭉 높아져요. 이때 나트륨 칼륨 펌프는 계속 작동을 하는데 나트륨 통로가 열리니까 뭐 때문에? 나트륨 통로가 열린 것으로 인해서 이 구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 나트륨이 유입되죠. 그래서 이러한 막 전이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 다음 활동전이 찍었어요.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데죠. 재분극일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나트륨 통로는 닫히고 칼륨 통로가 열려요. 칼륨 통로 열리니까 칼륨 통로 열리면서 칼륨이 밖으로 빠져나가요. 칼륨이 유출됩니다. 유출되니까 순간적으로 밖에 양이온이 많아져요. 그러면서 막전이가 떨어지는 현상. 이때 이 현상은 뭐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칼륨의 유출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구간을 표시한 건데 요만큼 구간, 요만큼 구간, 이 구간에 누가 영향을 주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재분극이 완성되면 나트륨 칼륨 통로는 닫혀 있는 상태에서 나트륨 칼륨 펌프만 작동해서 이온의 재배치하면 다시 원래대로 휴지전이 상태를 유지합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보면 순간적으로 여기 그림에서 질문하는 친구가 있어서 설명을 할게요. 여기 보세요. 자, 막전이가 떨어지다가 분극 상태로 딱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그 밑으로 내려가요. 자, 그 이유가 뭐냐 하면요. 세포막의 표면에 막단백질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 그 막단백질이 로봇처럼 한 번에 동시에 착 열리고 한 번에 동시에 착 닫히는 것이 아니라 막 단백질들이 서서히 열리고 서서히 닫혀요. 하나둘씩 열리고 하나둘씩 닫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칼륨 통로가 열리죠. 열리면서 칼륨 통로를 통해서 칼륨이 유출이 되는데 이제 칼륨이 막 빠져나가는데 이제 그만 빠져나가야 돼. 원래대로 돌아왔어. 그러면 이제 칼륨 통로가 다시 닫히기 시작하는데 그 닫히는 게 한 번에 착 닫히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닫히기 시작하니까 마치 달리기를 할 때 결승점 지점에 도착을 했을 때 달리기를 막 빠르게 하면 결승점 지점에서 한 번에 딱 바로 멈추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더 결승점 지점에서 달려나가게 되죠. 이런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칼륨이 유출되면서 그 막전이가 쭉 낮아지다가 딱 그 시점에서 바로 칼륨 통로가 일제히 착 닫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닫히기 시작하니까 칼륨의 유출이 좀 과도하게 더 많이 됐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현상. 이때는 당연히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동하면서 원래대로 돌아오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칼륨이 과도하게 유출돼서 분극이 되려고 했다. 그래서 과분극 상태라고 따로 명칭을 붙입니다. 여기까지 됐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탈분극 때도 마찬가지예요. 탈분극 때도 자극이 딱 발생을 했을 때, 자극이 일어났을 때 이때 나트륨 통로가 일제히 다 전체 막에 있는 모든 나트륨 통로가 한 번에 착 열려서 나트륨 이온이 한 번에 와르르르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열리고 서서히 유입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서서히 전이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활동 전이가 발생을 서서히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다면 낮았던 이 분극 상태에서 그냥 한 번에 띡 올라가 버리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서서히 올라가는 이유가 나트륨 통로가 서서히 열리고 나트륨이 서서히 유입되면서 막전이가 서서히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겠죠. 기억해야 되는 거는 항상 나트륨, 칼륨의 농도는 항상 나트륨은 밖에, 칼륨은 안에 고농도고 이거는 누구 때문에? 펌프 때문에. 자, 그러면 나트륨은 항상 밖에, 칼륨은 항상 안에 고농도 유지한다라고 했는데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나트륨이 이동한다 했어요. 이때 세포의 안, 밖이라고 했을 때 나트륨이 밖에 고농도라 했어요. 자, 그러면 나트륨
항상 밖에, 칼륨은 항상 안에 고농도인데 만약에 나트륨 통로가 열렸어. 그러면 나트륨이 들어오겠죠. 들어오는데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나트륨은 항상 밖에 고농도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트륨 통로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운반을 하는 통로기 때문에 나트륨이 밖이 더 이상 고농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만약에 밖이 더 이상 고농도가 아니라면 더 이상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통로를 통해서는 나트륨, 칼륨의 농도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 고농도일 때만 이동을 하고 고농도가 아니게 되면 이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는 이동해? 펌프는 계속 이동해요. 그러니까 펌프는 작용은 계속한다. 그 나트륨이 밖에, 칼륨은 항상 안에 고농도다라는 거